오늘은 유명 개그맨 겸 방송 사회자 정지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해가 됐는데 2018년 4월에 제가 종로구 정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서울의 중심 종로에 자리 잡은 기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네네. 정지한 선생님이 3월 정기수로 참여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3월에 우리 선생님 하시는 거 벤치마킹 했거든요. 예. 그날 이제 전기수 그 참여하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네네.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예. 근데 뭔가 좀 이질적인 분이 한 분 와 계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그 이제 쭉 답사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인사를 나눴죠. 예, 차 한잔 예.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인사드렸는데 예. 우리 선생님이 3월 전기수였고 제가 4월 전기수였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무조건 봐야죠. 예.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안 보셔도 되는 건데 예, 그만큼 이제 그 윤재영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준비가 철저한 분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업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3월에 어떤 주제로 하신 거예요, 강연을? 그날 쭉 같이 다니셨잖아요. 예, 이제 저는 알지만 이제 청취자들이 모르니까 1년 전인데 이제 1년 다 돼가죠. 이제 조선어학회 유적이라 그럴까요? 예, 예. 그 이제 흔적을 좀 따라다니면서 네. 저는 이제 종로가 바로 이제 그 한글의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제 그 경복궁에서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훈민정음이 거기서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조선어학회 그리고 이제 경복궁 쪽으로 가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얽힌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두루두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예, 재밌더라고요. 다행이네요. 한글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저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하고 이제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다, 창제했다,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같이 만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벌써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벌써 그게 3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30년 동안 이제 연구가 많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면서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홀로 창제를 하고 집현전 학사들이 옆에서 이제 그 도왔다. 그리고 이제 글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를 하신 거고 46년에 이제 그 책이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책은 뭐냐 하면 훈민정음이란 책인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훈민정음이란 문자가 어떤 건가를 설명하는 책이죠. 아. 설명서 겸 그 사용법 안내서 뭐 이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을 뭐랄까 만들고 수용적으로 정리하는데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도 오늘 새로 알았네요. 예. 우리는 이제 뭐 세종대왕님이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현전에서 절대 그런 게 아니죠. 해갖고 한 줄 네. 알았더니 뭐 임금이니까 뭐 저 지시만 했을 네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와, 절대 그렇지 세종대왕님이 않고요. 직접 하신 거네. 세종대왕의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천년의 난제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삼국시대 이전에 이제 뭐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예예.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빌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집 쇠빵살이 한 겁니다. 그러네요. 내 물건 없고 오. 남의 거 빌려 쓴 거예요. 예. 차를 타더라도 내 차를 타면 편하게 탈 수 있죠. 그러니까 남의 거 네. 빌려 타면은 그 함부로 다룰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고. 조심해야 되고 네. 또 반납해야 되고 아. 예, 이런 건데 빌려 쓰는 또는 그 쇠빵살이 하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1000년 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네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예. 옛날에는 말을 어떤 걸로 표현했을까요? 그랬을 때 막 애들이 당연히 한국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뭐 한자요, 뭐 몸짓이요, 막 이랬던 기억이 네네.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 말은 그 한국말을 하더라도 예예. 그것을 글로 쓸 때는 이제 한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예예. 나는 너 사랑해. 이게 이제 한국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랑 고백할 때는 나 너 이런 얘기 안 하죠. 한국어는 예예. 사랑해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다 아는 거죠. 근데 예. 어쨌든 한국어는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글로 기록으로 남기려면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니고 were I ne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제가 중국어 못합니다만은 네. 뭐 중국 영화도 가끔 보니까 저도 그건 알아요. 예, 그래서 were I need 그러면 나는 사랑해 너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순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한자로 적힌 한문이란 글을 읽을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안 읽고 were I need라고 읽는 거죠. 아, 옛날에는 예. 아. 물론 이제 지금 뭐
워아이니가 정확한 뭐 중국어 발음인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예. 요거 비슷한 그 글자의 발음으로 읽었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한국말인데 이게 써놓으면은 중국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과 글이 일치가 안 되는 어색한 동거 이거를 1000년 넘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면 세종대왕님이 천재네. 천재죠. 그죠. 그래서 그 펄벅 여사가 뭐라 그랬었냐면 예. 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천재성에 견줄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여태까지 지편전이 한 줄 알았는데 네. 거기는 그냥 거들기만 했네. 물론 이제 거들었다고만 하면 안 되고요. 예. 세종대왕께서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 이런 어떤 그 말글살이의 그 불편 이것을 해소하는 거 또 이제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백성들에게 자기 생각을 글로도 표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한자 같이 이렇게 어려운 문자가 아닌 아주 쉬운 그런 글자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하고 모든 것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지식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그리고 백성들이 또 학문의 세계에 진입할 수도 있는 거죠. 글을 알므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 세상하고 그 다음 세상,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계기로 해서요.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 천지개벽이네요. 그럼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죠. 창조자 이게 혁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세종대왕님 때문이네요. 옛날 지식인들은 그랬겠죠.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서당 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 한자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문을 배웠잖아요. 아, 예.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문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을 지키고 이제 확장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을 모든 백성들, 국민들하고 나누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마인드가 완전 다르시네요. 그렇죠. 양반들이 우리 뭐 한문 갖고 그냥 쓰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이랬겠어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게 좋습니다. 글을 알잖아요. 그럼 좀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네. 말도 많아지고. 기득권들은 자기네만 알고 있으려고. 그렇죠. 불편한 거 없는데 이제 백성들까지 한글을 막 쓰고 그러면은 자기네가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세상을 알게 되면 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눠주면은 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항쟁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세종은 정말 아주 그 독특하고 아주 그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다. 그리고 봉건 시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명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왕은 애민 정신으로 이제 이 나라를 그 경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애민 정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이제 세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와, 오늘 제대로 알았네요. 선생님 궁금한 게요. 예. 중국 사신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네. 중국 애들은 좀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훈민정음 창제라는 것을 비밀리에. 몰래. 그래서 1443년에 예. 그 세종실록의 기록에 보면요, 12월 이제 30일로 되는데 환산을 하면은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만든 겁니다. 오. 그러니까 임금이 그 동안에 만들고 있었는지 이걸 언제 시작을 했는지 이런 기록은 없어요. 안타깝네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네. 세종이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발표를 하면 분명히 거센 반대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극비리에 추진을 한 건데 방금 전에 이제 질문하신 대로 네. 중국에서 알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니네들은 니네들 말 있으니까 필요하면 만들었어 이러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요. 만에 하나 아니 왜 그런 걸 만듭니까? 이렇게 견제가 들어왔을 때 맞아요.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막 중국 애들 막 그러는데 그럼요. 뭐라고 한마디씩 했을 건데 비밀리에 하셨구나. 저는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또 그만큼 아주 치밀하고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천재 중에 천재네요. 비밀리에 그걸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완료해놓고 딱 공개를 해버렸네. 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창제했다. 이게 이제 딱 발표가 되고 불과 2달 만에 최만리라는 신하가 왜 이런 걸 만듭니까? 반기를 들었네. 이런 걸 만드는 것은 4대 모하에 어긋나는 겁니다. 중국을 섬기는 도리거든요. 거기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중국이 노여할지도 모른다. 그럼 세종대왕이 그럼 되잖아. 저놈의 목을 베라. 목을 베라까지는 안 했고요. 토론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는 거. 그래서 또 세종이 굉장히 그 뚝심이 강한 분입니다. 그러게요. 그때 만약에 그 신하가 주장한 대로 됐으면 지금도 한자 쓰고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하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못하는 게 많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전근대 사회의 그 왕권과 신권이라는 것은 서로 좋아하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대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이 신권에 밀리면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사실은 이제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막 사극만 봐도 네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자기네 주장하잖아.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죠? 통촉해 달라는 게 오. 임금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오. 바로 그 뜻이 그 통촉해 주시옵소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정중한 척하면서 개기는 거네. 표현 괜찮습니까? 그런 거죠. 예.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근데 세종대왕은 개드립 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와, 예. 이런 얘기는 어디 가도 못 예. 듣는데 예. 우리 작년에 전기수 연말에 토크쇼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비슷한 얘기 들었는데 다시 들어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와.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집현전 학사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분명히 세종이 만들고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을 도와서 이것을 이제 완성을 시키고 공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현전 학사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이 세종의 협력자였던 겁니다. 그러네. 반대하는 신하들만 있으면 되겠어요? 자기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도. 그래서 저는 그런 추측까지 하죠. 세종이 집현전의 그 젊은 학사들, 신숙주, 성산문 이런 학사들을 많이 불러 모은 것은 자기 편을 만드는 일종의 어떤 그 전략이었다. 전략이네. 예. 결론은 집현전에서 한 것도 있지만 네. 전체적인 프레임은 우리 세종대왕님이 다 짠 거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거기 아주 그 우수한 인재들이 예예. 바로 그 세종을 보필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서포트만 해준 거네요. 예.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종이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1443년에는 세종이 내가 이런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로만 만들었습니다. 어떤 글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만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고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신하들이 또 집현전 학사들이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달 만에 최만리가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걸 봤으니까. 이런 글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오, 보니까 이제 놀랬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세종이 언문을 처음 창제했다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그 초고를 공개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예예. 또 보완을 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편하게 또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리 글자 해서 이제 이 훈민정음 28자를 완성시키고 책까지 펴내고 이런 거에 아무튼 그 집현전 학사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그러네요. 예. 일단 세종대왕님이 뭐 거의 한 90%는 했지만 네. 정리하고 완벽하게 만든 거는 집현전이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연구소 소장님이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연구원들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나이도 그래요. 왜냐하면 성산문, 신숙주 이런 분들이 20대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예. 브레인이네.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이연세 만화가가 네. 그려놓으면 밑에 수화생들이 그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뭐 더 잘 그리는 수화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네. 이연세나 이런 분들이 다 그리는 줄 알았거든요. 예, 예. 한두 장 그리면은 네. 밑에 수화생들이 다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저기 집현전이네. 네.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네. 예. 제가 비달이라고 비유의 예. 달인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비달. 예. 선생님은 너무 멋지신 게 예. 저도 이제 올해 50이 됐는데 예.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직 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이제 90년대 하면 우리 정재한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 얘기죠. 이건 뒤에서 질문 드리려고 아껴뒀던 건데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유명 개그맨 하시다가 예, 예. 역사나 한글에 빠지신 거예요? 좀 이상하게 살고 있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냥 하셨으면 유재석급인데 왜 갑자기 공부하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제 개그맨으로 방송에 데뷔를 했죠. 19살에. 아, 19살 때요? 네, 1979년 12월인데 그때 이제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예예. 지금 이제 SM의 이수만 회장께서 그때 이제 DJ를 하고 있었죠. 그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제 데뷔를 한 건데 젊었을 때니까 패기도 넘치고 재기도 좀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웃길 수 있다. 금방 난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엄청난 오산이었더군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금방 이렇게 뭐 좀 유명해진다든가 무슨 스타가 된다든가 이거는 그렇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 우리 선생님 처음에 할 때는 요거 이제 나 정도 되면 뜨겠구나 했는데 바로는 안 뜨셨네요. 그런 거죠. 아. 그래서 무명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나요? 진짜로요?
예,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바로 뜨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친구랑 같이 동시상영이라고요. 개그 듀엣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노래도 하고 또 뭐 이제 개그도 하고 네네. 뭐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영일레븐이라든가 뭐 젊음의 행진 같은 프로그램, 유명하죠. 예, 또 이제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네.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근데 그때는요 신기한 게요. 영일레븐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시청률이 80%가 올라가고 그랬어요. 무조건 넘어가고 봤죠. 그랬어요. MBC가 영일레븐이고 KBS가 젊은 행진이잖아요. 예. 네. 영일레븐에 이제 딱 출연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 종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와. 딱 한 번 출연했는데. 완전 뭐 자고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전날 다 봤나 봐요. 유명인지 됐네. 방송을. 와. 아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은 나 저 스타 될 수 있겠다. 오. 착각할 만하죠. 스타병이 들었네. 병까지는 아니고요. 아 근데 그런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그 분야에서 뭐 1등하고 싶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잘하고 싶다라든가 그런 그 욕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데뷔를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 내가 곧 스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기대와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8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는데 진짜로요? 예, 이 무명이라는 건요. 이름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이름이 없고 얼굴도 없어요. 아, 근데 얼굴을 알아봤잖아요, 종로에서. 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야 또? 아. 매주 나갔으면 계속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고정이 돼야 되는데. 매주 나가서 할 것도 없었고. 예,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사실은 제가 뭐랄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방송 사회자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에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물론 이제 고전에 이제 한글 운동을 또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은 방송 사회자로도 일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외부 뭐 특강도 나가고 책도 좀 썼고요.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제 정체성이 뭔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를 뭐 단숨에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젊었을 때 네. 전혀 이런 쪽하고 다른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없는데 이게 이제 윤재영 선생님 하시는 방송이 직업 방송이잖아요. 예예.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공사판에 아 진짜로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었습니다. 일명 일주일. 노가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네. 건설 현장이에요. 집 예. 짓는 한 5층짜리 6층짜리 그런 건물을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냐면 벽돌 그 등에 지고 그 올라가는 거죠 위에. 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일을 안 해봤으니까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일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도 나르고 또 이제 시멘트 푸대 그 푸대 하나가 제 기억에 20kg이거든요. 네. 2개면은 40kg, 3개면은 60kg이에요. 보통 몇 개씩 하세요? 2개는 하죠 일단. 아 2개는? 예, 나이가 어리고 그래도 남자니까 네. 일단 그 한 2개 한번 날라봐 이렇게 예, 얘기하시죠. 2개는 하는데 2개도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공사 현장 가면 건물 바깥으로 예, 예. 이렇게 철판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는 거란 와, 말이죠. 임시 계단이니까 또 덜컹덜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덜컹덜컹하죠. 오. 예,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무섭겠네. 않죠. 그렇게 해서 보통 한 40kg 정도를 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루 일당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네. 5,5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은 예. 기본이 12만 원이래요. 그게 벌써 70년대니까 아. 아무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네네. 해질 때까지 해서 하루 일당이 이제 5,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5,500원? 그때 제가 굉장히 이상한 걸 봤습니다. 왜요? 뭐냐 하면 공사 현장에 여자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로요? 아주머니들이. 어.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남자들만 한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또 아주머니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럼 이분들은 밥 짓는 아주머니들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일합니다. 남자들하고. 진짜로요? 예, 체격이 좋으세요. 어깨가 딱 벌어지시고 장단지가 굉장히 굵어요. 제 장단지 한 2배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시멘트 푸대 3개 나릅니다. 아, 정말로요? 예. 와, 거의 자기 몸무게를 들고 가는 거네? 예, 3개를 나르시는데 아, 우리 저는 2개 나르고 있는데 정재환 선생님 키도 크시고 몸도 좋으신데. 근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령인가 보다, 요령.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와. 근데 이분들이 3개를 날려요. 하루 종일.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일당을 얼마를 받으셨냐? 4,500원인가. 왜 덜 줘요? 저보다 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니, 저 아주머니들은 프로고 날마다 일하시러 나오시는 분이고 저는 그냥 이건 뭐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보다 저분들이 덜 받죠? 그랬더니 여자니까. 아, 남녀 차별이네. 예. 요즘 같았으면 진짜 큰일 날 소린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어. 아니 저렇게 일을 잘하시는데 저보다 1.5배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을? 그러니까요. 근데 그 돈은 덜 받으시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게 그때 이게 세상이 좀 이상하구나 이런 걸 이제 그때 좀 경험을 했죠. 그러셨구나. 예. 저는 그냥 우리 정재환 선생님은 예. 편하게 방송 나와서 예. 그냥 유명해진 줄 알았는데
와, 8년 무명의 아니, 노가다판까지 뛰셨네요. 예, 아니 근데 제가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알바죠? 이제 그런 거고요. 음. 사실 전 이제 뭐 그렇게 뭐 고생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네. 아까 제가 이제 8년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방송국에서 불러주면 수입이 생기는 거지만 네. 안 불러주면 수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시절이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